세계 최강 대국이 찍어내는 종이 한 장이 80년 동안 지구의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었는데 지금 그 종이를 만든 나라가 직접 그 종이의 가치를 부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쓰러뜨린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거든요. 백악관이 자기 손으로 한 겁니다. 전 세계 무역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통화가 석유를 팔던 나라들한테 됐어, 다른 돈으로 줘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스스로 세운 제국을 스스로 허무는 이 기괴한 자폭의 전말이 뭔지, 그리고 그 폭발의 파편이 왜 여러분의 지갑까지 날아오게 되는 건지 오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194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뉴햄프셔주의 산골마을 브레튼 우즈의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전후 세계 경제의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세계금의 대부분을 쥐고 있으니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나라들의 돈은 전부 달러에 연동시키자는 거였죠. 이 구조 안에서 달러는 곧 금이었고 금은 곧 신뢰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달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었고 달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아시아가 재건을 위해 미국의 자본과 물자를 필요로 했고 그 모든 거래는 달러로만 이루어졌기에 미국은 인쇄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불을 빨아들이는 전무후무한 특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신이었고 달러는 그 신이 내린 성경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구조에는 태생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금에 묶여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달러의 양은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부으면서 달러는 홍수처럼 시장에 풀렸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이 속임수를 간파하고 우리가 가진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금 퇴환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미국 금고에 그만한 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선언해버렸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닉슨 쇼크죠. 금이라는 실체 없이 종이 위에 숫자만 남은 달러는 사실 이 순간 한 번 죽었어야 합니다. 신뢰의 근거였던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천재적이면서도 교활한 한 수를 둡니다. 금 대신 석유를 달러에 묶어버린 겁니다.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었는데 사우디가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는 대가로 미국이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군사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거래였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하자 다른 산유국들도 줄줄이 따라왔고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한 구조,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은 없어도 석유가 있으니 모든 나라가 여전히 달러를 비축해야 했고 미국은 죽었어야 할 달러를 석유라는 심폐소생기로 되살린 셈이죠.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무역 적자가 쌓여도 재정 적자가 폭발해도 달러를 찍어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사주니까 수요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미국은 이 달러의 힘을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국제금융망에서 차단시키고 해외에 있는 그 나라의 달러 자산을 통째로 동결시켜버리는 금융제재를 남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대단했죠. 제재를 받은 나라들은 수출도 수입도 못하게 되면서 경제가 마비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모든 나라들, 특히 산유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에 수천억 달러가 미국 은행에 들어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기분 하나로 그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걸 목격한 거거든요. 공포가 번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을 만든 진짜 트리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는데 수십 년간 지켜온 달러 전용 결제 원칙을 깨고 중국과 위안화 결제 채널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 달러가 아닌 다른 돈을 받겠다고 한 건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 소식은 국제 금융시장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줬죠. 사우디가 문을 열자 아랍에미리트가 따라갔고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대금을 루브라와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나라의 이탈이 아니라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러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안화 기반의 석유 선물 거래소를 가동시켰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천연가스 거래는 이미 달러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 연쇄 이탈에서 가장 처참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 가격 상승은 제조 원가에 반영되고 운송비에 반영되고 결국 마트 진열대 위의 가격표에 반영되거든요. 그 끝에서 지갑을 여는 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달러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갈아탄 상태지만
월급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마트 계산대에서야 깨닫게 되죠. 미국 내에서도 중산층 이하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달러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패권의 게임판 위에서 말로 쓰이고 벌어지는 건 언제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단순히 미국과 산유국 사이의 싸움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문제는 이 균열이 미국의 동맹체계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해보십시오. 두 나라 모두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달러를 통해 안정적으로 석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면서 동맹국한테도 무역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달러의 신뢰까지 흔들리니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에너지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진 거죠. 한국과 일본의 외교 라인에서는 이미 중동 산유국들과의 독자적인 에너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인데 이것은 동맹의 균열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간 경고했던 동맹의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고 그 줄을 끄는 것도 결국 미국 자신이라는 점이 이 상황의 비극이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지는 않지만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달러와 위안화와 유로가 공존하는 다극통화 체제로 이행하게 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자산 운용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위기를 인식하고 제재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경우인데 이미 빠져나간 산유국들을 다시 끌어들이기에는 신뢰의 손상이 너무 깊어서 이전 수준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극단적인데 탈달러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미국 국채 수요가 폭락하면 미국 자체 재정 위기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달러 하나에 모든 걸 걸어놓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자산의 분산인데 단위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고 나아가 어떤 통화가 차세대 기축 통화가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주시해야 합니다.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자산이 대안이 될지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형태의 디지털 통화가 등장할지 이 판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달러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국이 결국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은 이 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거대한 전환기에 흐름을 잃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뒤처진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